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본업은 따로 있었던 화가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을 소박파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화가 앙리 루소도 소박파였습니다. 그는 세관소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말단 직원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화가라기보다 세관원이라고 부르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지 않았던 탓에 루소는 오히려 어떤 화가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만의 개성 넘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피카소, 브라크, 칸딘스키 같은 예술가들은 그의 순수한 그림을 높이 평가했고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루소를 좋아했던 예술가 중에는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도 있었습니다. 그는 루소에게 자신과 연인인 화가 마리 로랑생을 함께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두 사람은 1907년 피카소의 소개로 만나 5년여간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아폴리네르가 모나리자 작품에 절도범으로 몰리면서 결별하게 됐고 그 후 아폴리네르는 로랑생을 그리워하며 그녀와의 추억이 깃든 파리의 미라보 다리를 소재로 한 미라보 다리라는 시를 짓습니다. 루소가 두 사람을 그렸을 때는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했던 시기였습니다. 루소는 그림 오른쪽에 선 남자가 시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한 손에는 종이를, 다른 한 손에는 깃털 달린 펜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인의 꽃으로 알려진 페랭이 꽃도 그렸습니다. 뮤즈 역할을 한 로랑생은 손을 위로 들어 천상에서 얻은 영감을 시인에게 전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좋아하는 루소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더 잘 이해하도록 구체적인 부제를 잘 붙였는데 이 작품의 부제는 위대한 시인은 거대한 뮤즈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부제대로 로랑생은 거대한 몸을 하고 있어 오히려 시인보다 더 주인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루소는 사실적인 그림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그릴 때 인물의 피부에 물감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비슷한 색을 골라 썼습니다. 인물의 얼굴과 몸의 길이도 쟀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빈틈없이 명암 처리를 해서 입체감을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 무색하게 정작 결과물을 보면 실제 인물과 그림 속 인물이 전혀 딴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작품도 실제 아폴리네르와 로랑생의 얼굴과는 다릅니다. 몸의 비율도 이상하고 더더군다나 입체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투박함 때문에 오히려 루소의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만약 루소가 정말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파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화가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루소가 그린 전통에서 벗어난 그림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 이질감이 새롭게 여겨졌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루소는 사람들이 신선한 것, 새로운 것을 찾았던 시기에 우연하게 그런 그림을 그려 인정을 받게 된 굉장히 운이 좋은 화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